사람들이 있는 곳에서 숨이 턱 막혀서 움직이지도 못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갑자기 두근거리고 죽을 것 같은 기분을 느끼셨던 분 계신가요? 이 증상은 불안장애, 공황장애 대표적인 현상인데요. 오늘은 불안장애를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정신과 약을 처방받고 먹어도 내가 일상생활에서 동일한 패턴과 습관을 가지고 있다면 우울증이 개선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습관에 대한 얘기를 좀 중점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고 실천하신다면 불안장애를 어느 정도는 극복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불안장애를 설명하기 전에 불안장애가 뭘까요? 불안장애는 일상적인 불안이나 두려움이 지나치게 심해져서 일상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정신건강 문제예요. 불안장애는 다양한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주요 증상으로는 과도한 걱정, 두려움, 공포, 긴장, 그리고 신체적 증상인 가슴 두근거림, 숨가쁨, 어지럼증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증상들이 지속되거나 반복될 경우에 일상생활과 사회적 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 불안장애 관련해서 저의 내담자분 사례를 먼저 들려드릴게요. 영식님은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가 우울증을 앓고 계셨어요. 어머니는 종종 우리 가족 그냥 죽는 게 낫다, 밖에 나가서 죽을 거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고, 그때마다 영식님은 어머니가 실제로 죽는 거 아닐까 심하게 불안해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이런 말을 한 후에 학교에 가면 어머니가 내가 학교에 있는 틈을 타서 우리 집에 불을 지르면 어떻게 하나 이런 걱정을 하기도 했답니다. 이런 상황은 영식님이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계속되었고, 이로 인해 불안장애가 생긴 것 같다고 합니다. 처음 불안장애가 시작된 것은 초등학교 2학년 때였다고 기억을 하는데요. 영식님은 어머니의 우울증을 보며 자랐고, 자신도 어머니를 닮아서 우울증을 겪게 되었습니다. 본인도 자주 우울해졌고, 어머니처럼 극단적인 생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어머니의 영향으로 생긴 우울증과 불안장애는 영식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영식님은 이 불안장애를 극복하고 싶어 하셨고, 자신의 불안장애를 극복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는 약을 먹으며 치료를 시도했지만 불안과 우울증은 불쑥불쑥 다시 찾아왔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해도 쉽지 않았고, 잠시 좋아지는 것 같다가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가곤 했습니다. 이러한 시도들은 별다른 효과가 없었어요. 영식님은 그럼에도 포기하지 않았고 정신과에서 조언을 받으며 작은 목표부터 만들고 꾸준히 실천했고, 현재는 불안장애를 어느 정도 극복해서 대체로 행복하게 일상을 보내고 계십니다. 그럼 그 극복 방법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극복 방법은 긍정적인 습관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어떤 습관을 들여야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요. 제가 당연히 그것까지 준비해 올 거 다들 알고 계셨죠? 우선 이분의 문제점을 보면 지속적인 불안을 멈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속적인 불안을 멈추는 방법, 첫 번째는 명상과 호흡 운동 습관입니다. 미국 CNN 방송을 봤는데요. 조지타운대 메디컬 센터 엘리자베스 호지 박사팀이 성인 불안장애 환자 276명을 약물요법과 명상 그룹으로 나눠 8주간 치료를 한 결과 두 그룹 모두 불안 증상이 약 20%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도했습니다. 연구팀은 불안장애 환자를 무작위로 두 집단으로 나눈 뒤 약물요법 그룹에는 불안 우울 치료제인 렉사프로의 복제약인 에스타실로프람을 10mg에서 20mg 복용하게 했고, 명상 그룹은 일주일에 한 번 2시간만씩 명상 코스에 참여하고 각자 따로 매일 40분씩 명상을 하게 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두 그룹 모두 8주 치료 기간에 불안 증세가 20%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호지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명상은 연습할 수 있는 기술 같은 것이다. 사람들은 명상에서 생각과 다른 관계를 맺는 법을 배운다. 명상은 사람들에게 생각을 버리고 인내하고 생각에 관대해지고 생각을 그냥 흘러가게 하는 법을 연습시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긴장을 풀 수 있다면 자연스럽게 불안한 감정도 줄어들게 되고 불안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더 넓어지게 됩니다. 두 번째는 긍정적인 생각을 만들고 일기를 쓰는 습관입니다. 매일 밤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이나 긍정적인 생각을 일기에 기록하세요. 예를 들어 오늘 친구가 나에게 따뜻한 말을 해줘서 기뻤다. 날씨가 좋아서 산책하는 동안 기분이 좋았다. 이런 작은 일이라도 기록하는 거예요. 이를 통해 긍정적인 경험에 집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오프라 윈프리를 아시나요? 오프라 윈프리는 사생아로 태어나서 부모의 따뜻한 보살핌 없이 할머니 손에 자랐대요.
9살 때부터는 삼촌과 주변 지인들로부터 끊임없이 성폭행을 당했고요. 마약과 알코올 중독으로 방황하던 시기를 보냈으며 14살 때는 원치 않는 임신을 했으나 결국 조산했죠. 그 이후에도 찢어지는 가난과 일말의 희망도 없던 삶을 보냈다고 해요. 그녀는 자신의 절망을 딛고 일어서는데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감사일기였다라고 말합니다. 거뜬히 잠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어서 참 감사하다라고요. 일상에서 감사할 점을 찾는 것이 바로 성공의 비결이라고 하네요. 나는 잘 못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 때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고 충분히 잘 할 수 있어, 이렇게 긍정적인 생각을 키워줘야 됩니다. 세 번째는 규칙적인 운동 습관 들이기입니다. 아니 왜 자꾸 운동을 하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겠지만 불안을 떨어뜨릴 수 있는 극복 방법 중에 가장 효과적인 게 운동입니다. 최근 사우스 오스트레일리아 연구진이 쉽게 할 수 있으면서도 효과 좋은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연구진은 그동안 발표된 임상 연구들을 분석한 결과 약물과 상담보다도 운동이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개선에서 최고 1.5배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 발표했습니다. 운동은 스트레스를 줄이고 신체적, 정서적 건강까지 챙길 수 있는 매우 필요하고 중요한 습관입니다. 나는 어떤 운동을 해야 될지 감이 잘 안 잡히세요? 그러면 매일 꾸준하게 30분씩 걷는 운동이라도 해보시는 건 추천드려요. 걷는 동안 풍경을 보며 바람도 느끼고 마음을 비우시는 겁니다. 이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자신에게 맞는 운동을 찾게 될 거고 운동에 대한 목표가 생길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아까 사례를 보면 정신적 자해, 우리는 즉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까 사례를 보면 정신적 자해라고 하죠. 우리 모두 부정적인 사고 패턴을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앞선 사례에서 내담자는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있어요. 이런 분들은 우선 꼭 정신과에 가서 전문가의 치료를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병원에 가면 낫지도 않고 돈만 드는데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러분은 노시보 효과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이 노시보 효과는 플라시보 효과는 반대로 진짜 약물을 줘도 효과가 없다고 생각하면 약효가 나타나지 않는 현상을 얘기해요. 정신과에서 처방받아서 먹는 약은 이미 다 임상 결과가 있는 거고 호르몬 조절 기능이 검증된 방법이니까 어느 정도는 믿고 복용해도 된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약을 먹을 때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약효는 분명히 떨어지겠죠. 이와 같은 습관들을 꾸준히 실천하면 불안장애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불안장애는 극복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한 노력과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함께 힘을 모아서 불안에서 벗어나 밝은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평생 가는 습관을 즐겁게 만들어 강철 멘탈이 될 여러분을 응원드리는 멘탈 코치 주필립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멘탈 코칭의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